베스트셀러였던 설은 잔치는 끝났다 저자인 최영미 시인이 스스로 근로장려금 대상이 된 사실을 알렸습니다. 재산이 적어 빈곤층에게 주는 생활보조금 신청 대상이란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. 한편 최 시인의 대표작인 설은 잔치는 끝났다는 시집으로서는 보기 드문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, 지난주 소설가 한강 씨가 맨 부커상을 수상하면서 온 나라가 들썩였죠. 금세라도 노벨 문학상이 나올 것처럼 우리는 기뻐했습니다. 그런데요, 맨 부커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기 몇 시간 전 시인 최영미 씨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마포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. 연간소득 1,300만 원 미만의 무주택자라 생활보호 대상자란다. 아니, 다른 사람도 아닌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이 생활보호 대상자라니 참 보고도 믿기 어려웠는데요. 우리 문학 왜 노벨상이 안 나오느냐를 논하기 전에 우리 문인들의 현실부터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최영미 시인을 저희가 어렵게 섭외했습니다. 직접 만나고 가죠. 최영미 시인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SNS에 쓰신 글이 너무도 담담한 필체여서 저는 더 울컥하던데요. 예상치 못한 전화하셨습니까? 그렇죠.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. 세무서에서 나한테 전화할 일이 없는데 왜 무슨 일일까?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고 근로장려금이 뭔지 몰라서 전화 끊고 이제 우편물 보냈으니까 찾아가래서 우편 열어봤더니 와 있더라고요. 네. 거기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 하면서 1년에 59만 원이든가요? 지급하겠다. 숫자에 약해서 모르는데 하여튼 뭐 한 50만 원 넘는 돈을 하여튼 줄 예정이다. 신청해라. 이런 얘기죠. 최영미 시인도 놀라셨겠지만 최영미 시인 못지않게 대중들도 팬들도 놀랐습니다. 왜냐? 다른 사람도 아닌 최영미 시인 아닙니까?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그 시인. 이게 몇 세까지 인쇄가 됐었죠, 이 시집이? 저는 정확히 모르고요. 한 52세. 근데 이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예요. 20년 전. 네. 이게 한 50만 부 나가지 않았나요? 그러니까 사서 읽은 분만 해도 5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렇죠. 1994년에 출간 당시 얼마나 선풍적이었는고 하니 문단이 발칵 뒤집혔고 이 시의 제목은 유행어가 됐고 심지어 그의 신문사들이 선정한 10대 상품에 뽑힐 정도였습니다. 그런 최 작가가 최영미 시인이 어떻게 생활보호 대상자란 말이냐.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별로 놀랍지 않거든요. 문단의 그 작가들은 대충 다 비슷한 현실이니까.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에서 작가로 살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두 가지 길이요? 네, 예를 들면 이제 1년 혹은 2년에 한 번 책을 내고 그 책이 2만 부는 나가야 생활이 돼요. 2만 부 책이 나가면 작가한테 돌아오는 게 한 2천만 원이에요. 2만 부씩이나 나가는데도 2천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건 한 권당 인세가 얼마나 되길래 그렇습니까?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책값이 정가의 10%를 받아요. 작가한테 가는 게 10%밖에 안 돼요? 네네, 보통 그것도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산문집은 이제 한 8%, 7%? 10%도 못 받아요.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림 도판이 들어가니까 그 도판 그 비용이 든다. 해서 정가 그대로 작가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, 우선. 그러면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거나 이게 이제 생존의 길 하나. 그렇지만 이런 작가는 전체로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몇 안 되잖아요. 한 20명 될까요? 그런 베스트셀러,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책을 팔아서만 생활하는 작가는 내 생각에 한 몇십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다음 두 번째는 평론가들로부터 문학성을 인정받아서 문학상을 타는 거예요. 상을 타거나. 그러면 이제 상금이 나오죠. 상금이 꽤 어떤 상들은 한 5천만 원, 정확히 모르지만 한국에도 그런 1억 주는 상도 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저는 불행히도 그런 상황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. 제가 받은 상은 딱 하나인데 알려진 상이 아닌데 돼지드래기라는 시집으로 한 10년 전에 그 상을 탔고 그 상의 상금은 1,000만 원이었어요.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좋아했죠. 공돈 들어왔다고. 아니 문학가가 우리나라의 대문학가가 1,000만 원 상금 받고 나 이거 얻어서 너무 좋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는 건 굉장히 씁쓸한 현실이잖아요. 사실 저는 때가 2006년인데 그 즈음부터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사실은 저는 그 상 받기 전에 작가는 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것 같아. 한국에서 뭔가 다른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? 그러니까 아예 붓을 꺾을 생각까지 하셨던 거예요? 최영미 작가가?
사실은 그랬습니다. 한 10년, 와. 10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계속했어요. 왜냐하면 한 10년 전부터는 생활이 안 되더라고요. 생활이 안 될 그래서는. 정도라서. 출판계에서 이런 얘기는 합니다. 뭐냐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작품이 많이 팔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제작비 부담 때문에 인세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. 출판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이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래서 뭐 일리가 있는데 제 문제는 제 생각은 그래. 제가 자세히 그 도서 유통 과정 모르지만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. 제가 중간 마진을 아주 많이 먹는다고 들었거든요. 일단 서점에 진열되기까지 몇 단계가 있어요. 유통 과정에서 계속 이게 붙는 거예요. 도매상에서 소매상 가고 또 내려가고 뭐 이런 식으로 유통 과정 거칠 때마다 계속 그 마진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점점 작아지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다 보니까 작가에게는 10% 미만, 10%도 잘 받는 것. 그렇죠. 그러면 다른 부업 안 하고 오로지 글만 쓰는 전업 작가들은 대부분 생활이 최영미 작가와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. 집이 부자가 아닌 이상은. 그렇죠. 저보다 더 어려운 작가 아주 많고요. 저는 그래서 제가 저는 사실 제가 그래서 가난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. 후배들을 더 어려운 사정내가 많이 너무 아니까 많이 후배나 동료들. 네. 그런데 이거 저도 놀랬죠. 사실은 그래서 그렇군요. 상대적인 빈곤가 뭐 그런 걸 느낀 거죠. 묘지 관리인 하는 성윤석 시인도 계시고 인삼 점퍼로 생계 꾸리는 한만복 시인 같은 분도 계시고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최영미 시인한테는 뭐 그냥 이게 뭐 흔한 얘기군요. 놀랄 얘기도 아니군요. 그렇죠.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.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고, 예를 들면 뭐 이렇게 50이 넘어서, 제가 지금 뭐 다른 걸 뭘 할 수 있겠어요. 참 한강 작가의 멘붕커상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이제는 노벨 문학상이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최영미 작가는 한편으로 좀 허허하셨겠어요. 씁쓸했죠 사실.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을 타지 않았다고 훌륭하지 않은 작품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뭐라 그럴까? 저는 예술 작품은 무슨 뭐 시험지 점수 매기듯이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취향이 다 다를 뿐이에요, 다. 그렇죠. 네. 그러네요. 근데 그 점수에 우리는 너무 열광하면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들으면 좀 씁쓸. 그래요. 한강 작가가 상 타던 날 저희가 한승원 작가와 인터뷰를 했는데 한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. 가난한 글쟁이가 되는 것을 말리지 않은 우리 아내한테 감사한다. 사실은 그 말 들으면서도 이거 그렇게 힘든가 글 쓰는 분들이 말려야 될 만큼 힘든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비슷한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. 선배 작가로서 후배들에게 어떤 점이 좀 보장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? 뭐 제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후배들한테 할 말이 있겠습니까? 별로 없고요. 그냥 한번 좀 버텨보자.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버텨보자. 그래요. 독자들께도 한 말씀 꼭 좀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. 지금 영화 시대니까 사람들이 뭐 무슨 영화 뭐 한 100만 명 본다. 100만 명 이렇게 막 몰려가요 사람들이. 그래서 보죠. 천만 영화 이런 거 있죠. 네,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요즘 원고 청탁이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영화 시대 되면서 더 심해졌는데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도 이제 문학면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그렇죠. 최근 한 10년간은 거의 원고 청탁이 없는 거예요. 면이 줄어들어서. 제가 작년에 말하자면 작년에 그 청탁이 와서 쓴 글이 딱 2꼭지예요. 그리고 올해까지 딱 1꼭지 썼어요. 그러니까 이런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좀 알고 있을까? 네. 알아줬으면 좋겠다. 문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모든 예술의 기본이고 인문학의 기본인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?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가?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. 멘붕커상 탔다고 온 나라가 경사 같았는데요.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그냥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고요.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네요.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시인 최영미 씨였습니다.